네, 이어지는 세션 2에서는 1인 미디어 산업에서 K 콘텐츠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기회를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총 3분의 연사를 모셔봤는데요. 자, 먼저 K컬처 1인 미디어 중남미 시장 환경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브라질 바키란 연사로부터 대한민국 크리에이터가 진출할 수 있는 중남미 시장의 특징과 환경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키란 대표님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중남미 마케터로 활약을 하셨고 지금은 브라질에서 콘텐츠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중남미 콘텐츠 전문가입니다. 본 발표는 브라질과의 현지 시차가 있어서 사전 녹화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아시아 콘텐츠를 남미와 포흡권 나라에 배급하는 한마음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희란입니다. 오늘은 중남미에서 한류 콘텐츠들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과 1인 미디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중남미에서의 한류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잠시 살펴보자면 2003년 아르헨티나에서 처음 중남미 한국학 회의가 개최되었고 현재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마다 개최되는 이 회의에서는 한국 문화가 중남미의 각 국가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르는 시장의 변화들에 대해 서로 발표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3년도에 한국학 회의가 개최되었다면 그 전부터 이러한 한류 문화는 조금씩 이 중남미에 스며들었다고 알 수 있죠. 이러한 관심은 2011년 8월 그 빌보드 차트가 발표한 K-팝 차트 핫 100을 시작으로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요. 같은 해에 브라질에서는 포미닛, 비스트와 지나가 유나이티드 큐브 콘서트로 첫 K-팝 공연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중남미에서 K-팝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2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때부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동양인에 대해서 특히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었던 현지인들은 동양인들만 보면 말춤을 추면서 싸이를 아냐고 묻거나 또는 라디오나 파티에서도 강남 스타일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까지도 가끔씩 들려오고요. 이후부터는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한국 가수들을 접하게 되었고 드디어 K-팝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며 오늘까지 한류의 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K-팝 가수들이 중남미에서 공연을 해왔고 특히 BTS처럼 먼저 해외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해서 차차 유명해지길 원하는 그런 그룹들이 많아지면서 남미 진출을 희망하는 그룹들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올 2월에 스포티파이에서 발표한 K-팝을 가장 많이 듣는 국가는 1위가 미국, 이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에 이어서 5위가 브라질인 만큼 중남미에서도 K-팝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다른 나라들의 문화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점은 이 특정 콘텐츠에 제한되지 않고 K-팝을 시작으로 K-드라마, K-푸드, K-뷰티, 한글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하는 아주 특별한 매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중남미에서도 K-팝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한류 콘텐츠들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K-팝, K-드라마의 경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것을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콘텐츠진흥원의 브라질 마케터로 있으면서 아주 다양한 행사를 치르면서 여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K-팝을 듣는 시간, K-드라마를 시청하는 시간 등이 날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브라질의 2군데의 대학교에서는 조선의 기록문화에 대한 온라인 강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대학에서는 공지가 된 지 2시간 만에 100여 명의 학생들이 신청을 했었고 두 번째 대학교에서는 260명의 강의 신청을 받으며 현지 학생들에게 아주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외에
요즘 보면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도 논문 주제로 한류와 관련하여 또는 K-팝의 영향들에 대해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즉 이제 중남미에서는 K-팝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부터 시작해 아주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으로부터 지구 반대편인 남미에서 이렇게 K-팝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좋아해주고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K-팝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각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소그룹들, 뭐 에모라든가 오타쿠라든가 그런 그룹들까지도 모두 차별하지 않고 함께 어울릴 수 있어서이고, 특히 BTS의 영향력으로 인해 더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K-팝에 대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남미 사람들의 친화력과 열정이 더해져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중남미에서도 갈수록 크리에이터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에서 가장 인플루언서의 수가 많은 국가는 브라질로서 중남미 시장의 약 76%에 달하는 920만 명 상당이 있다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 2020년 6월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디지털 인플루언서들의 현황인데요. 인스타그램에서 조사하기는 했으나 유튜버들이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는 틱톡, 트위터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동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1인 미디어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위는 브라질, 인구의 4.4%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고 2위는 아르헨티나, 100만 명이 조금 넘고요. 인구의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1위와 2위 차이가 많이 있네요. 그리고 멕시코가 3위로 44만 3천 명 상당으로 0.3%를 인구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페루가 순위에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한류 콘텐츠들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인플루언서들도 꽤 많은데요.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릴 크리에이터들 외에도 아주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있지만 우선 몇몇 주요 인기 채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브라질의 경우 한국계 브라질인 조용래 씨가 운영하는 채널인데요. 삐용길리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 8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업데이트되는 콘텐츠들은 주로 최면과 관련된 영상들이 많은데 초기에 삐용기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기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커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브라질의 많은 인플루언서들과 콜라보로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예를 들자면 K-팝을 처음 듣는 브라질 사람들의 리액션이라든가 한국과의 문화 차이 등을 소개하면서 아주 많은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고 이후부터는 본인이 공부한 최면술에 대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맨디 캔디, 미도리, 판다젤리카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한국에서 일정 기간을 거주하거나 또는 여행을 통해 본인들이 경험담 또는 K-팝 아이돌들과 관련된 장소들을 방문하거나 음식을 먹어보고 리액션하기 등등의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맨디의 경우는 성전환 수술에 관한 내용의 영상들도 꽤 많은데요. 특히 한국에서 본인이 직접 한 V라인의 성형수술에 관한 영상도 조회수가 꽤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뱅한의 경우 한인 2세인데요.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우선 브라질 친구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 아주 꾸준한 브이로그 활동으로 현재 많은 구독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브라질 현지에서 계획되는 그 K-팝 공연들이 있으면
홍보를 위해서 많은 이런 친구들, 인플루언서 친구들을 초청하여 같이 영상을 찍고 홍보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코리아나 뷰티와 아코리아나의 경우 지금까지 언급된 1인 미디어들과는 약간 다른 경우인데요. 아마도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분들과 가장 가까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채널은 브라질로 이주한 지 얼마 안 되는 모델 박소연 씨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뷰티의 경우는 본인이 갖고 있는 피부 관리 노하우나 화장품 관련된 내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요. 또 아코리아나 한국여자라는 채널은 한국인이 브라질의 여러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문화 차이 등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경우 대부분이 한국어로 진행되어 포어나 스페인어는 자막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아주 가끔씩은 소연 씨의 서투른 포어가 브라질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큰 매력으로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한국과 관련된 현지 크리에이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계 브라질 친구가 한글을 가르쳐주는 채널도 있고요. 한국의 주요 기획사들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소문들, 루머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채널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까지 이렇게 사실화되지 않을까 해서 약간 우려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멕시코의 경우 역시 중남미에서 가장 많이 1인 미디어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해마다 약 4배씩 크리에이터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중에서 한류 콘텐츠를 다루는 2개의 채널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라티나 사람이라는 채널은 한국으로 유학을 간 멕시코 출신의 날로라는 친구가 K-팝, 뷰티, 한식, 한글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채널이고요. 또 아블레모스 데 드라마스 채널은 말 그대로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근데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의 드라마를 소개하고 유명 배우들에 대한 동향, 또 한글을 배우는 팁, 한국 생활 경험담, 그리고 멕시코와의 문화 차이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콜롬비아의 테케로 코레아라는 채널인데 콜롬비아 출신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실생활을 바탕으로 문화, 여행지, 또 한국에서 금기시되는 행동들, 그리고 콜롬비아와의 비교 체험 등을 콘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르헨티나인데요. 중남미에서 2번째로 인플루엔서가 가장 많은 나라이죠. 100만 명이 조금 넘는 크리에이터들 중에 지니 채널은 한국계의 아르헨티나 여자 아나운서가 운영하는 채널로 한글, 한식, K-뷰티, K-팝 등 아주 다양한 한국에 대한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특히 매주 한글 강좌가 있어 다른 채널에 비해 교육적인 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라과이아 앤 코레아 델 술 채널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파라과이 출신의 여성 이야기입니다. 일상부터 육아, 파라과이와 한국의 차이점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또는 중남미 현지에서 K-콘텐츠를 소재로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루는 주요 콘텐츠들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는 당연히 K-팝과 아이돌, 그리고 이들에 대한 연예계 소식 등입니다. 심지어 한국 포털 사이트 초록창에서 연예 관련 기사를 참 많이 보는 저보다도 한국 연예계의 소식에 대해 더 빠삭히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K-드라마인데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배우들에 대한 내용도 꽤 인기가 많습니다. 최신 드라마부터 옛날 드라마까지 K-드라마는 현지인들에게 꽤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예전엔 위키나 드라마 피버로 한국 드라마를 봐왔고 얼마 전에 드라마 피버가 없어지면서 넷플릭스에서 많은 한국 콘텐츠들을 소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넷플릭스에서 두 번째로 가입수가 많은 나라가 바로 브라질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브라질에서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 콘텐츠를 아주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다음으로는 K-뷰티인데 한국 사람들의 피부를 부러워하면서 K-뷰티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류 문화는 이렇게 한 콘텐츠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 콘텐츠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K-팝, K-드라마, K-뷰티에 이어서 한식, 한글도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K-팝을 좋아하면서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고 아이돌이 출연하는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식을 먹어보고 싶어하고 자막이 아닌 원어로 듣고 이해하고 싶어 또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고 나아가서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어하고 이렇게 한국 콘텐츠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만큼 직접 여행을 가보는 것도 쉬운 건 아니라서 한국에서 살고 있거나 또는 여행 경험을 갖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심리일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크리에이터들을 보면 현지인은 한국에서 거주하거나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아니면 아예 한국인 또는 2세들이 직접 소개하는 채널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앞으로의 중남미 1인 미디어 시장을 볼 때 디지털 인플루언서들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또 최근 한국 문화와 관련된 관심사들만 봐도 한류 콘텐츠를 소재로 한 1인 미디어 또한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남미 현지인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실제 겪는 경험담을 다루면 신뢰가 쌓이는 것처럼 한국인이 직접 소개하는 한류 콘텐츠들은 현지인이 말하는 정보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고 신뢰에 있는 채널로 여겨지며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중남미 진출, 특히 브라질의 진출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적혀 있는 연락처들로 문의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남미에 대해 살짝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있는 곳이 브라질이다 보니 브라질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